청년 세대의 진로 모색 두 번째 시간, 스펙 돌아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직장과 진로와 연결되는 내용이니 앞선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 학생들은 이전 영상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스펙의 허상. 둘째, 문예창작과 졸업생의 진로. 셋째, 스펙 활용하기. 먼저 스펙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사실 이 용어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본 의미는 제품이나 기계의 사양이나 성능을 뜻하는데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기 때문이에요. 이 용어 자체가 우리 사회가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의미하는 듯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스펙이라는 말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사용되는 말이니 일단 용어는 그대로 두고 논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이른바 취업 5대 스펙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학벌, 학점, 공인영어, 어학연수, 자격증 등을 뜻하지요. 그런데 2010년대가 되니까 수상경력, 인턴 경험, 봉사활동 등의 세 가지가 더해져서 취업 8대 스펙이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9대 스펙이니 10대 스펙이니 하는 말도 나왔지만 이는 명백하게 마케팅 용어니까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청년 세대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것을 정정하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우선 일정 스펙만 갖추면 합격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스펙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분명한 상대평가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토익 700점이면 영어를 꽤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어버렸죠. 그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합격점도 따라서 높아진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스펙 경쟁은 공멸적 구조가 됩니다. 특정 기준에 도달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적을 올렸다고 합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라고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성적이 오르면 기준점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서 나보다 성적이 많은 사람도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의 노력 여하는 아무 상관없이 나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상대평가의 맹점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계속 노력하면 끝내 모두 지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멸적이에요. 한편 평가는 스펙만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복잡 다단한 집합의 합입니다. 그래서 단일한 기준이란 있을 수 없어요. 기준은 여러 개고 스펙도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점수를 올리는 일에만 학점을 잘 받는 일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지만 취업에 이르는 길도 결코 하나가 아니에요. 부산까지 가는 방법은 기차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고속버스를 타도 되고요.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도 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습니다. 길은 하나가 아니고 모든 길은 언젠가 서로 만나게 됩니다. 오직 스펙만 고집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길은 이제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이 좋으면 곧 좋은 인재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나요? 직장은 학교가 아닙니다. 우등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사람을 뽑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스펙이야 높아지겠지만 그것만으로 일을 잘하는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을 뽑아주는 기업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한 방법이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이죠. 출신지, 학벌, 성별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가리고 오직 직무 능력만으로 평가하는 채용 방식을 뜻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기존 채용 제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는 노력이라고 포장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애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이니까요.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죠.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스펙만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을 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중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서 4가지 이유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추리소설을 보면 자주 나오죠? 사건이 벌어지면 경찰들이 용의자를 찾습니다. 눈치챘나요? 바로 그겁니다. 그 사건이 벌어져서 이익을 얻는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입니다. 스펙도 마찬가지. 스펙이 중시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익을 볼까요? 아마도 학원 운영자겠죠? 기존의 스펙을 통해 기득권을 누렸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외모나 인상도 스펙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 많은 수가 어떤 식으로든 성형외과나 패션 코디네이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짐작이 되죠? 그러니 정말 스펙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펙을 통해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어서 스펙이 중시되는 겁니다. 둘째, 줄서기를 통해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감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람은 연약한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선택을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수는 남들과 비슷한 준비를 하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각자 너무 달라요. 그러니 남들과 같은 줄에 선다고 내 인생이 안정되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견해가 사회학자 리처드 셔넥 교수가 제기한 적극적 수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쁨과 분주함의 구분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통제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반면 분주함은 정신없이 무엇인가를 하긴 하는데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해야 하는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정말 바쁜 게 아니라 바쁜 척 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목표가 없는 분주함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이룰 수 없어요. 이것은 다음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스펙이 중시되는 3번째 이유는 충실히 살고 있다는 만족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펙을 쌓는 일은 쉽지 않아요.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러니 잘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기도 쉬워요.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해내고 있다는 만족감. 하지만 이 감정은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노력만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주 드물거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시를 창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필사만 하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물론 필사도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만 한다고 시가 창작되는 것은 아니죠. 필사는 어디까지나 작품 창작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정도로만 한정되어야 합니다. 부디 노력에 앞서 먼저 방향 정하기를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합니다. 사실 이 점은 스펙의 거의 유일한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건 역시 의심할 여지가 많습니다. 세상은 본래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각자 너무도 다른 구성원들이 모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평가만 객관적일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실험실이라면 몰라도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다만 객관적이라고 믿고 싶을 뿐이죠. 특히 최근에는 공정이 중요한 사회적 화두로 제기되면서 지나치게 그 개념을 확대하는 오류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 연관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수능 점수만 가지고 대학 합격자를 선발하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일반적인 학과에서는 이런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문예 창작을 비롯한 예술 계열에서도 타당할까요? 수능 점수는 낮지만 실기 능력이 탁월한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적어도 예술 분야에서는 수능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핵심 기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실기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스펙은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펙을 무시하기보다는 차라리 다소 문제가 있더라도 이 스펙을 올바로 활용하는 편이 더 현명하고도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겁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직업의 종류를 구분해야 돼요. 만약 본인이 선택한 직업에서 스펙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분명히 스펙이 통용되는 직업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사무직, 관리자 등등이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스펙이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객관적 전력을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얼마나 노력해야 할 것인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차이가 너무 커서 아무리 노력해도 일반적인 스펙을 갖추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그만두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진로 외에도 분명히 다른 길이 있습니다. 이 사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성입니다. 즉, 경험의 일관성과 집중도가 필요합니다.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야 집중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을 선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일관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능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이야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선택과 집중이 꼭 필요합니다. 이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지요. 잡다한 분야에서 그저 그런 스펙들을 만들기보다는 집중해서 적어도 하나라도 빼어난 분야를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아니, 결코 일반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남들에게 미움을 받아도 나의 소명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심하고 치열하게 실천한다면 분명히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디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함께 각자의 길을 걸어 갑시다.